국회 직원 그리고 취재진들로 가득한 상황입니다. 약 2시간 반이 지났는데 국회의장실 관계자에 따르면은 국회 내부의 병력도 오전 1시 반쯤, 그러니까 약 2시간 전쯤에 철수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본청 앞에 쌓아 올려졌던 의자와 탁자 같은 집기류들은 현재 치워진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은 국회의장실로 향하는 통로나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통로 앞에는 집기류가 바리케이트처럼 쌓아 올려진 상태입니다. 그 앞에 당직자나 보좌진들도 역시 자리를 지키는 상황이고요. 국회의원들도 역시 계속 본회의장 안을 지키고 있습니다. 국회 본청 내부에 있던 병력은 나갔지만 아직 이곳 당직자와 비서관들이 대기 상태인 건 혹시나 국회 재진입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일부 보좌진들은 시간을 정해서 지금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고요. 또 일부 당직자는 국회 안팎이 잘 보이는 건물 위에 올라가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곳 본청 안에 있던 부대가 빠지면서 본청은 다소 소강 상태에 접어든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추가로 상황이 생기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에 나가 있는 김정우 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현재 국회 분위기 전해드렸습니다. 앞서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언급을 했었던 대로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할 때까지 여야 의원들은 국회 내에서 대기할 것이다 이야기했었는데 아직까지도 국회 내에 여야 의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우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군 병력은 1시간 전쯤에 주변에서 지금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집기류 같은 것들은 조금 치워져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당직자와 비서관들은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김정우 기자가 정리해 주었습니다. 자, 아직까지 대통령실은 계속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구승은 기자를 전화로 다시 한번 연결합니다. 구승은 기자. 네. 네. 현재 대통령실 분위기는 계속해서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에도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직 대통령실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국가안보실 직원들도 모르고 있었을 만큼 철저히 보안이 지켜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참모 대다수도 대통령의 심야 담화 발표를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참엄한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1시간 전까지도 경내엔 대통령을 경호하는 101 경비단이 무장을 한 채로 곳곳에 서 있었고 제가 전화통화를 하는데 다가와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거냐며 통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병력은 청사 내부에도 속속 들어가며 긴장감이 내내 감돌았습니다. 다만 청사 내부에 배치된 장갑차나 군병력은 따로 없었습니다. 자정을 조금 넘어서부터는 경호처가 대통령실 기자단의 출입을 아예 막았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만 지닌 채 잠깐 바깥으로 나왔는데 결국 다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계엄 사령부에서 직원은 가능하지만 기자들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통보했기 때문인데요. 계엄 사령부는 또 자정을 넘어서 아직 대통령실 내부에 남아있는 기자들에게도 퇴거 명령을 내렸는데 현재까지 기자들이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건데요. 침묵하는 대통령실이 입장을 새로 낼 경우 다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쟁 기념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구승은 기자를 연결해서 현재 대통령실 분위기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 대통령실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언론 또 이 기자들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지만 우리 기자들이 그 퇴거 명령에 대응하지 않고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소식도 전해 주었습니다. 자, 계엄 해제 상황을 놓고 친한계 18명이 찬성을 했고 친윤계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에 불참했습니다. 앞서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브리핑 때 밝혔던 것처럼 여당 의원들, 특히 이 50여 명의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로 집결하기로 했다가 중앙당사의 비상의원총회 소집 때문에 대기를 하게 됐고 그런 가운데 중앙당사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졌었는데요. 자,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두고 국힘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 갈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친한계 의원들은 국회 안으로 진입을 했고 친윤계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한 채로 당사에 대기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 전국 운영에 있어서도 전국 분위기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근데 좀 짚고 넘어가야 할게요. 친윤계 의원들이 전부 다 당사에 있던 건 아니고요. 예. 거기에는 개파색이 옅은 안철수 의원 같은 분도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일단 원래 당초 의원총회를 본청 안에 있는 예결위장에서 한다고 했는데 예. 갑자기 국회 바뀐 당사에서 한다고 바뀌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의원들이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계엄 해제를 놓고 친한계 의원과 친윤계 의원들 간에 무언가 여당 내부에서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중앙당사에 모였었던 국민의힘 의원 안에서도 친윤계 의원만 있었던 건 아니다. 네. 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UN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계엄 선포에 상황이 우려되며 이 부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면서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지만 추가로 계속 지켜보겠다고 밝혔고요. 네. 미국 국무부에서도 한국 국회의 이 계엄 해제 결의에 빠르게 준수되길 희망한다라는 네. 입장, 또 바이든 대통령도 앞서 같은 입장을 발표했던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혜인 기자가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서 계엄사령부가 당시에 첫 번째 포고령을 선포했었죠. 과연 그 당시 이후에 어떤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을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혜인 기자 전해주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의 제1호 포고령이 발표됐습니다. 내용은 군사 독재 시절을 방불케 합니다.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지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선포했습니다. 파업, 태업, 집회도 금지시켰습니다. 전공의를 비롯한 파업 중인 의료인은 48시간 내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사항들을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포고령은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발표됐는데 군 최고 서열인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을 놓고도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계엄사령관을 대통령실 영향력 하에 두기 위해 해군 출신인 김명수 현 합참의장 대신 신원식 안보실장과 김용현 국방장관의 육사 직속 후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령부가 만든 계엄 문건에서도 같은 이유로 합참의장 대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데 이번 비상계엄을 추진하면서 이 문건을 참고했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네, 계속해서 국회 앞에 현재 상황을 여러분들께 화면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도 계속해서 입장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계엄 선포 당시에 국회에 난입했던 계엄군들이 이재명 당대표실로 들어왔었던 것을 CCTV로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민주당의 입장, 또 수방사 특임대가 국회 난입 시점에 이재명 당대표를 체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CCTV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민주당의 입장을 계속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만 체포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 국민의힘 여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라는 민주당의 입장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조국혁신당도 이에 따라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내일 발의하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민주당과 논의 중이다라고 하는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지금 전해지는 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계엄 선포, 대내외 안보를 총괄하는 국가안보실 핵심 참모들도 또 여당인 국민의힘까지도 미리 알지 못했을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절차도 밟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홍익표 기자가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긴급 담화 일정과 내용은 물론 무엇에 대한 것인지 주제조차도 일체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참모진들조차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안보실 고위 핵심 관계자인 장호진 외교안보 특별보좌관도 대국민 특별 담화 내용을 알지 못했고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일부 기자들과 만찬 자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전혀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원내대표님과 전혀 사전에 의견 교류는 없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경호처장을 지낸 최측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9월 인사청문회 당시 계엄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들에게 계엄 문제는 시대적으로 안 맞으니 우려 안 하셔도 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89조에 따른 국무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쳤는지도 의문입니다. 어제 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 안건 1건 등 모두 19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비상계엄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9월 야권에서 제기된 계엄설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총리실 측은 지금 당장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네, 홍익표 기자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자, 조국혁신당이 계속해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내일 발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논의 중이다. 이런 입장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국회 현재 이 시각 상황을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발빠르게 계속해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대변인이 한국의 상황이 빠르게 변화 중이다라면서 현재 우리 상황을 해외에서도 면밀히 주목하고 있고 현재 상황을 속보로 계속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홍익표 기자가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는가, 그리고 당장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계엄 해제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하는 부분들, 절차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일단 헌법 77조에 따라서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걸 바로 해제해야 하고요. 예. 계엄의 구체적인 해제 조항을 보면 국회가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된다고 더 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면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고요. 예. 네, 그런데도 아직까지 대통령실에서는 별도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만 이제 국방부에서는 조금 움직임 변화가 보이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방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예. 국방부에서 비상 소집이 해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퇴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방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군 차량이 철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거랑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같은 맥락으로 현재 국방부에서 네.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까지 우리 지윤수 기자가 전해 주셨습니다. 헌법학자들의 이 해석에 대해서 이번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졌었는데요. 계엄 선포 자체가 반헌법적이었다. 권한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체 없이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지체 없이 계엄 선포 무효가 선언되어야 되고 계엄 해제가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각 국회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군 병력들이 계엄군 차량이 국회 둔치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철수했다라고 하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자,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장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즉각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계엄 해제를 공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의 요구이고 헌법의 명령입니다. 우리 군 지휘관과 장병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비록 군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라 국회로 출동했지만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 평가합니다. 불행한 군사 쿠데타의 기억을 가진 우리 국민들도 오늘 상황을 지켜보며 우리 군의 성숙한 모습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군은 국민의 군대입니다. 이제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군의 기본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찰을 비롯한 공직자들도 흔들리지 말고 정의치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국민과 국회는 국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회를 믿고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회는 현재의 국가적 혼란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꼭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금 전 명확하게 입장을 다시 한번 발표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민주 헌정 질서를 지켜낼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 발표와 함께 즉각적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공고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해줬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2024년 다시 한번 12월 4일 오전 1시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즉각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계엄 해제를 공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의 요구이고 헌법의 명령입니다. 우리 군 지휘관과 장병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비록 군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라 국회로 출동했지만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 평가합니다. 불행한 군사 쿠데타의 기억을 가진 우리 국민들도 오늘 상황을 지켜보며 우리 군의 성숙한 모습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군은 국민의 군대입니다. 이제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군의 기본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찰을 비롯한 공직자들도 흔들리지 말고 정의치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국민과 국회는 국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회를 믿고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회는 현재의 국가적 혼란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꼭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금 전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번 계엄령 해제 요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즉각적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공고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입장을 전했고요. 군 철수가 아주 성숙한 모습으로 평가된다며 우리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기본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 국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임을 확인했다라면서 이번 조치가 아주 중요한 부분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민주당이 입장을 또 전해주고 있고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비상계엄 해제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아직까지 입장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으로서 국가 서열 2위로서 본인의 이 국회 대표하면서 입장을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준 것 같습니다. 네, 우 의장은 아까 계엄 해제 요구 통지서에 결재를 했고 대통령실에 보낸 상태라고 밝혔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체 없이 해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오전 1시쯤에 가결한 이후에 제 시간이 거의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그렇죠. 아무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예. 우 의장이 좀 더 강하게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원식 여야 의장은- 의원들이 아직까지 국회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명확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 의장은 대통령이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국민의 명령이고 헌법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리고 군을 향해서도 입장을 냈는데요. 비록 군이 출동했지만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성숙한 군의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성숙한 군인의 모습을 국민들이 확인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서 국회 주변에서 군 병력이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었는데 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군 병력이 주변에서 퇴거한다라고 하는 소식 전해졌고 또 국방부에서도 해당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우리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기본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번 군에 대한 입장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빼놓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의원들이 모여서 어쨌든 190명이 모여서 가결이 됐잖아요. 예. 네, 그걸 겨냥해서는 국회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걸 확인했다면서 의원들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즉각적인 비상계엄 해제를 공고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해당 국회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해줬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가결 이후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최근 있었던 입장 발표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재은효 기자가 현재 상황을 또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에 우리 경찰도 곧바로 비상체제에 돌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력 동원을 위해서 서울에 을호 비상령을 내리겠다고 공지를 했다가 국회에서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자 바로 취소를 하는 등 계엄령 선포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었는데요. 이 소식을 재은효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자 경찰관들도 밤 11시쯤 소속 근무지로 속속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선서 경찰 간부들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TV뉴스 속보를 보고 발령 사실을 알게 됐다며 윗선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무척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지시를 기다리는 것 외에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등 계엄령을 예상도, 대비도 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수도권 경찰 기동대를 중심으로 비상대기 명령이 하달됐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령 선포 1시간 반 만인 자정에 참모들과 긴급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또 서울경찰청은 0시 30분쯤 30분 뒤인 1시를 기해 을호 비상령을 산하 31개 경찰서에 발령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을호 비상은 경찰 비상근무 중 두 번째로 높은 단계로 지휘관과 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소속 경찰관의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찰력의 50%까지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시 1분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실제 비상발령이 내려지진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1시가 되기 전 본청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돼 실제 발령 없이 마무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경찰청에서 1시간 40여 분 회의를 했지만 아무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도 전국 함정과 해상 경계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소방청도 긴급 대응 태세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불편이 없도록 행정 서비스를 정상 제공하고 특히 재난안전관리에 유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네,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경찰들도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또 이 을호 비상을 내렸다가 예고했다가 다시 번복했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재은유 기자가 잘 정리해 줬었습니다. 자, 우원식 국회의장에 이어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인 조승래 대변인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화면이 준비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 시도와 내란죄 여부에 대해서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저희들이 검토가 돼서 그거에 대해서 언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고요. 그래서 그 자세한 설명 우리 박균택 위원장께서 해주실 것이고요. 아까 군인들의 국회 난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회에서 이건 어떤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 대한 공권력의 불법적 난입으로 봐서 국회에서 관련된 자료들을 취합하고 정리해서 언론인들에게 상세하게 설명도 드리고 관련된 조치를 하겠다. 국회가 저희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정리되는 대로 아마 언론 여러분들에게 공지가 될 것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내란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 검토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의 우원식 국회의장에 이어서 있었던 입장 발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국회에 대한 공권력 남용 부분은 명확하게 한번 체크해서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 민주당은 이 군이 이재명 당 대표실에 난입을 했었던 부분, 또 체포와 구금을 시도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체포대가 움직인 거를 CCTV로 확인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가결된 이후에 국회는 CCTV를 통해서 자료를 좀 수집한 걸로 보이는 거고요. 확인은 안 됐습니다. 자료가 추가된 대로 공개하고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서서 재은유 기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군병력 또 경찰들도 이번 계엄령에 대해서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을호 비상령을 내렸다가 이 예고를 했다가 번복했었던 부분, 특히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가 되자마자 비상방령을 취소했었단 말이죠. 경찰들도 매우 당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워낙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가결 상황에 대해서 미처 대응을 못했던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급하게 내렸던 조치를 다시 주워 담은 거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군뿐만 아니라 경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당황스러웠던 이번 계엄령 선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자,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 앞선 입장 발표,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 명확한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실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무언가 명확하게 입장 발표를
요구하는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네. 계엄령이 내려진 게 11시였고 해제를 요구한 게 오전 1시였잖아요. 그렇죠. 2시간 이미 지났고 예. 지금 거의 4시가 돼서도 아무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우 의장이 적극적으로 다시 발언에 나섰고요. 네, 우 의장은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된다. 예. 그게 바로 국민의 명령이고 헌법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 계엄군을 향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비록 군이 출동하긴 했지만 즉각 가결로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성숙한 군의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계엄이 선포되었을 당시에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 국회와 또 지방의회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공기관들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는 듯하게 명확하게 계엄이 선포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일단 해제 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입장을 발표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계엄을 이렇게 발령을 하기 할 것 없이 다들 입장을 냈고요. 그래서 우리 여당 내에서도 김용현 장관이 지명됐을 즉시 때부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 국회에서 계속해서 각 의원들마다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의원이 화면에 보이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아무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실제 탄핵이 기정사실화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계엄의 칼을 뺄 것이라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계속 요구를 해왔던 건,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이렇게 무도하게, 이렇게 황당하게, 이렇게 할 줄은 아마 우리 국민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끝까지 우리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국민들 여러분들도 저희 민주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입장 발표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에 이어서 예,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조승래 것처럼 의원의 이야기 더 여러 들어보겠습니다. 정당들과 협의를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장관들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이 명백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내란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를 대통령이 저지른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미 장관을 뛰어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란죄 수사와 관련돼서 우리 이영호 위원장께서 별도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수사 권한 관련해서 지금 내란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과 군인들이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좀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신분 여하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군 수사기관이 될 수도 있고 민간의 수사기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고요. 세부적인 그 내란죄 이외에 추가적인 어떤 범죄 혐의라든지 또 대상자에 따라서 어느 수사기관이 수사하는지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중대하고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즉각적인 수사에 나서야 된다. 이런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 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있네요. 내란죄가 적용될 수 있다.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자, 계속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은 들어보겠습니다. 반란죄의 우두머리가 되겠고 나머지는 그 가담 정도에 따라서 당연히 공동 정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대통령의 헌법 위반이 명백해지는 상황이다. 내란죄에 해당한다. 국회에 대한 공권력 남용, 말씀드린 것처럼 군의 대통령실 여러 난입 정당들과 부분들을 함께 언급하고 관련된 있습니다.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CTV 관련된 거는 국회 사무총장이 이 상황을 정말로 엄중하게 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분석하고 해서 분석된 내용을 아마 빨리 정리되는 대로 언론들이 제공해드리고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민주당 수석 대변인 그리고 김병주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입장을 발표하는 걸 함께 들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아주 중요한 이 몇몇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내란죄에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계엄 선포,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국회의 이 군이 난입했었던 부분들, 특히 이재명 당 대표와 한동훈 여당 대표,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체포 시도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내란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네, 민주당은 군 병력이 국회에 왔을 때 이재명 대표실에 들어와서 이 대표를 체포하고 구금하려고 했던 시도를 확인했다고 명확하게 밝힌 건데요. 예. 앞서 이 대표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것 자체가 불법이고 위헌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이 대표는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확인됐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예.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분 뒤에 담화문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10분 뒤쯤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0분 뒤에 대통령 담화문이 준비되는 대로 담화 내용을 바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민주당 의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봤을 때 국무위원들도 가담을 했던 것이 확인이 되면 네.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일단 저희가 직전에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를 개최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예. 그 부분에 누가 참석했고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가 규명이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저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부분, 또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진행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었다고 한다면 국무위원회 가담 정도에 따라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분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담화문이 준비가 되는 대로 담화 내용을 여러분들께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10시 30분경에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오늘 오전 1시 20분경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가결이 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 해제 요구 통지를 보냈고요. 조금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상대로 명확한 입장 발표를 한 번 더 진행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언제쯤 발표가 될지 잠시 후에 전해드린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 입장 발표문이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특히 즉각적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공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군에 대한 언급을 여러 번 했습니다. 네, 일단 계엄군 자체가 국회에 들어온 게 선정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비록 군이 출동했지만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성숙한 군의 모습을 보여줬다. 예. 그러면서 군사 쿠데타 기억을 가진 국민들이 오늘 성숙한 군의 모습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국방부 지금 속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국방부에서 비상 소집을 해제했고 출근했었던 직원들이 모두 퇴청했다라는 속보가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 주변에 있었던 군 병력의 퇴거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 국방부에서도 비상 소집이 해제가 됐고 출근했던 직원들이 퇴청했다라고 하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군의 철수가 성숙한 모습으로 평가된다. 또 우리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의 기본 책무를 수행해 주길 바란다라고 하는 명확한 입장을 전해줬습니다. 자, 국회 앞에 있는 현재 많은 취재 기자들과 시민들의 모습이 화면에 잡히고 있습니다. 국방부 비상 소집이 이제 해제가 됐기 때문에 군 장비라든지 저런 부분들은 이제 이동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 이 과거에 있었던 이 군의 모습이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가고 있는 듯한 인상입니다. 자, 민주당은 계속해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다라면서 절차적이고 실체적 정당성이 위반됐기 때문에 위헌적이고 불법 행위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번 사안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면서 군이 국회 내에서 여당, 야당 대표실에 난입한다든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의 체포를 시도했었던 부분들은 명백한 국회에 대한 공권력 남용이자 내란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때 국무위원의 가담 정도에 따라서 공동정범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조금씩 국회 내에 또 국회 주변에 있었던 군병력의 정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고 국방부에서 전해지고 있는 속보에 따르면 비상 소집이 해제되는 듯한 인상이에요. 네, 아직 이제 발표되지 않은 건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계엄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네, 국방부 관계자는 계엄령 해제될 때까지는 상태를 유지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담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국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 담화문이 발표 중간에 잠시 화면이 끊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반국가 세력에 맞서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이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국회 요구에 따라서 군 철수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국무회의를 열어서 국회 요구를 수용하고 곧 계엄을 해제하겠다. 새벽이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 중인 상태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반국가 세력에 맞서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 요구에 따라서 군 철수 명령을 내렸으며 잠시 후에 새벽에 의결 정족수가 현재 미달됐기 때문에 채워지는 대로 국무회의를 열어서 국회 요구를 수용하고 계엄을 해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대국민 담화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말미에 거듭되는 탄핵에 대해서 국가 기능이 마비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무도한 행위를 중지해달라는 요청까지 전해줬는데요. 자, 김지인 기자와 함께 조금 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어젯밤 10시 23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했었고 지금 국회에서 계엄 무효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게 오늘 새벽 1시 1분쯤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인 4시 반쯤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이 추가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계엄을 해제하겠다. 다만 지금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정족수가 차지 않는 관계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요. 앞서 여야는 계속해서 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그렇죠. 네, 야권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또 국무위원 가담 정도에 따라서 공동 정범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즉각적인 비상계엄 해제를 공고해야 한다는 입장 발표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요구를 받아 군철수 명령을 내렸으며 곧 국무회의를 열어서 국회 요구를 수용하겠다. 즉 계엄 해제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통령실에 현재 나가 있는 구승은 기자를 전화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구 기자 나와 계신지요? 네. 네,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분위기,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를 즉시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나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거듭되는 야당의 탄핵과 입법농단 또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국회에서 앞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에도 대통령실이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또 추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건데요. 아직까지 대통령실은 그래도 삼엄한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경내 바깥에 나와 있긴 한데 대국민 담화가 진행되기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을 경호하는 101 경비단이 무장을 한 채로 곳곳에 서 있고 또 청사 내부에도 들어가 있던 것으로 또 전해졌습니다. 긴장감이 돌고 있는 분위기였는데요. 또 경호처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통과됐는데도 기자단의 출입을 막는 등 통제가 여전히 삼엄한 분위기였습니다. 네, 이제 윤 대통령이 새롭게 입장을 밝힌 만큼 조금 분위기가 이제 슬슬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추가적으로 변하는 내용이 있으면 제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표 화면 나와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군사 반란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바로 반국가 세력이었습니다. 계엄법 2조 사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를 열어서 비상계엄을 논의한 흔적이 없습니다. 즉 내용과 절차 모두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국회는 대통령 계엄 선포 이후 2시간 반 만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엄 선포 해제 결의문을 채택하고 즉시 정부에 이송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새벽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해놓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안 돼 계엄 해제를 결정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 친위 세력이 일으킨 쿠데타, 그리고 실패한 쿠데타에 불과합니다. 군사 반란 세력이 탱크로 시가지를 막아섰던 1979년 이후 45년 만의 계엄령입니다. 이를 건의했다고 알려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한 자들은 모두가 대한민국의 수치이자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이들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그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로 15가지를 정리해낸 바 있습니다. 여기에 내란의 죄가 더해졌습니다. 형법 87조는 대한민국의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 5.18 재판부는 의원의 국회 출입, 회의 소집을 막으면 헌법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므로 그 자체가 내란 범죄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씨가 이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국헌 문란이자 군사 반란인 이 불법 계엄을 따를 국민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국군에게 경고합니다. 군은 즉시 제자리에 돌아가 국민의 지시를 기다립시오. 국회 의결로 무효화된 비상계엄을 시행하려 한다면 범죄 행위입니다. 군형법 5조의 군사 반란죄에 해당합니다. 즉각 제자리를 지키십시오. 불법 행위에 동조하는 어떤 공무원도 모두 불법 행위에 동조한 공범으로 수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경고합니다. 즉각 국민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이제 우리 모든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밑바닥을 다 보았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더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탄핵해야 합니다. 더 보탤 말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80년 서울의 봄 상황, 군부가 저질렀던 상황을 21세기에 재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란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하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헌법을 파괴하고 짓밟는 범죄자입니다. 해가 뜨면 즉각적으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에게, 우리 국민 모두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내란죄, 군사반란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합니다. 헌법은 이 경우 체포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계엄에 대항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몇 개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금 원래 탄핵소추문 초안을 발표를 했고요. 오늘 밤 사이에 오늘의 불법적 비상계엄에 대한 탄핵 사유를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초안을 완성했고 해가 뜨면 민주당 그리고 다른 사회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야당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고 지금 서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여당도 혹시 논의에 참여를 했나요? 네? 여당도 공식적으로는 여당 의원들이 국회를 떠나셔서 참석을 못했고요. 개인적으로 몇몇 의원들과 소통하였고 이름을 얘기드릴 수 없고요.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투표에 17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분들 중에 일부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특별한 사항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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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조금 전 대담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 자신이 반국가 세력이고 특히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를 열었다고 했는데 비상계엄을 논의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란죄 현행범으로 윤 대통령 체포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박찬대 했는데요. 원내대표입니다. 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역시 입장을 대통령의 발표합니다. 담화문을 화면 보고 보시죠. 저희 민주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을 해제한다 해도 내란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즉시 하야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안 받겠습니다. 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바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이은 입장 발표를 함께 보셨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입장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일단 조국 대표 역시 내란죄 현행범으로 윤 대통령 체포해야 한다. 내일 아침에 오늘 아침이 되죠. 탄핵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야4당의 공동행동을 예고했으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즉시 하야해야 한다. 국민의 명령이다라면서 계엄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내란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자, 김지인 기자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발표 이후에 야당 대표들의 입장이 바로 발표가 됐습니다. 강경한 목소리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방금 보신 바와 같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조금은 짧은 입장문을 내면서 즉시 하야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권은 지금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이 될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렇죠. 이 내란죄로 규정을 한 만큼 즉각적인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언급했었던 국무회의를 열어서 비상계엄을 논의했던 흔적이 없었다라는 언급. 이 언급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방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을 다시 발표를 하면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조국 대표는 이 윤 대통령의 발언 자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이 이미 규정했던 그 15개 탄핵 사유에 내란죄까지 더해졌다 이렇게 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국 대표가 이 탄핵에 대한 언급을 명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야사당에 대한 공동 행동을 언급을 했고 예고했는데 엄중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혁신당 조국 대표는 탄핵 소추안을 이미 완성했다. 그리고 해가 뜨는 대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다른 야당들과 함께 이 윤 대통령 직무 정지를 위한 공동 행동에 나설 것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네. 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집권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번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경제적, 외교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할 일을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즉각 최고위와 의총을 소집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전날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 발표까지 바로 들어봤습니다. 자, 조국혁신당과 박찬대 이 민주당 원내대표에 이어서 지금 집권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특히 이 국민께 집권 여당으로서 송구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의원총회를 연다고 했는데, 자, 추경호 원내대표도 바로 입장을 발표하는군요. 들어보겠습니다. 여분의 의원님이 계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얘기를 해서 여러분께 잠시 소개시켜 드린 대로 계엄 해제 국회 의결이 있었으니까 정부에서 계엄 해제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계엄 해제를 좀 빨리 하라는 입장을 우리가 전했고, 그건 아까 대변인께서 발표를 해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해제가 언제 되는지 여기서 지켜봤고, 조금 전에 여러분께서도 뉴스를 통해서 전달 받으신 대로 저희들도 그 입장을 확인하고, 일단 내일 8시에 다시 비상의총을 개최하기로 했다. 그래서 내일 8시 의총에서 여러 상황에 관해서 논의를 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일단 잠시 해산을 했습니다. 네, 상황은 이겁니다. 예. 대표님, 그 비상계엄 발동 자체는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그 입장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계엄령 해제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고 있는데, 하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런저런 여러분께서 앞으로 여러 개진될 수 있는 의견에 대해서는 8시에 의총을 개최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총을 통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비상경영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수 의원님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일부 먼저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왔는데, 그 뒤에 오는 분들이 지금 국회에 진입이 어렵고 여러 애로를 굉장히 많이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수시로 이야기하면서 들어올 수 없으니 어떡하냐. 그래서 일단 당사로 일단 모이시라 했고, 그 이후에 계속 상황을 체크를 했는데 들어올 수가 없다. 이래서 그럼 당사에 계속 계시도록, 그렇게 해서 계속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고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넘어올 수 있는 여러 상황이 되면은 이 본회의 이 표결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국회의장께 말씀을 드렸는데 의장께서는 또 여러 상황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사에 계시고 참여 못했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저는 그것을 계속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참여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원내대표실에 계셨잖아요. 일부 같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왜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서로 공유하면서 의견을 모으고 움직이려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아서 저쪽하고 계속 소통하는 과정에서 우선 물리적으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문제 그 상황 체크하고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본회의장 들어가 있었는데 계속 소통을 하셨다고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대표님 혹시 그 계엄령 선포하고 나서 그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으로부터 좀 정의라든지 배경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자세하게는 듣지를 못했고 거의 통화가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스를 통해서 저희들도 계엄 발표 상황을 인식을 하고 그래서 비상의총 소집을 통보를 했고 그래서 그 이후 상황이 진행된 겁니다. 대표님 혹시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나 출당 조치 같은 것도 검토하고 계실까요? 그런저런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8시에 의총을 다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 의원님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아까 헌법 기관으로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본청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보도에 따르면 뭐 이렇게 좀 그 사실상의 그 계엄 찬성 또는 해제 반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그건 아까 질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일단은 여러분이 일어난 사실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로 보십시오. 제가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본회의장 현장에서는 당내 의원분들한테도 그 표결 참여 안 하신 분들에 대한 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입장 발표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계엄 해제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께 입장을 전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오늘 오전에 있을 비상의총에서 전체적인 논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해주었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발표 이후에 대통령실 분위기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죠. 구승은 기자. 네. 네, 지금 대통령실 상황부터 좀